현재 사회에는 은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그 반대로 이해해야 하고 행동 또한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볼 때 당신이 더 좋아할수록 오히려 관심 없는 척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기쁠수록 침착한 척해야 하고 더 화가 날수록 태연한 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다고 말할수록 사실 속으로는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마음속에는 더 많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반대로 들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는 그 반대로 보아야 합니다. 거꾸로 듣고 이해하며 역행하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들리는 대로 믿고 이해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당신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 시간이 나거나 집안일을 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시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두세요. 단 몇 달 만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인생의 교훈 채널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수학에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음수가 다른 음수와 곱해지면 결과는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양수가 음수와 곱해지면 결과는 음수가 되죠. 이 규칙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교하고 거짓된 게임을 할 때 당신은 그들보다 더 간교하고 거짓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한 이 논리를 따릅니다. 반대로 하면 옳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고 반대 방향으로 응수할 때 최종 결과는 올바르게 나옵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항상 인의 도덕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할수록 더욱 과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개 그들은 속으로 아주 깊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믿지 말고 그들의 실제 행동만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는 매우 미묘합니다. 당신이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대개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수입은 거짓이고 상장기업의 장부는 거짓이며 학술 연구 논문은 거짓이고 TV 시청률은 거짓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문량은 거짓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데이터는 거짓이며 팔로워 수도 거짓입니다. 심지어 밀크티 가게조차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북적이는 가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범소유상 개시허강, 즉 모든 현상은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짓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을 볼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열애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즉 실지, 실즉 허지, 휴즉 실지, 즉 허하면 실하게 만들고 실하면 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술은 결코 속임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수많은 겉모습을 통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시험하죠. 뛰어난 사고 모델을 구축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가짜 현상들을 폭로하고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군중을 따르고 모호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환상에 속아 넘어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와 논리는 너무나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굳건히 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회에는 두 가지 질서 체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체계는 말할 수는 있지만 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바로 공자의 인의 도덕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두 번째 체계는 행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바로 귀국자의 음모와 계략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말할 수만 있고 행할 수는 없는 일이 있고 행할 수만 있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대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다르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규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도입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이름 일량 위지도, 즉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두 가지 대립되는 면으로 나누어 양쪽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이열치열입니다. 즉 상대의 창으로 상대의 방패를 뚫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보다 더 교활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선량함으로 그를 감화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대개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와이스, 토트 풀어보는 데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1%의 최고가 된다면 나머지 99%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자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99%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려는 생각만 하며 빠르고 단기적인 자극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 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상업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약점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1%의 소수 중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뛰어넘어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들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 또한 일종의 수련이며 인간의 약점을 제거하고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의 가장 큰 도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면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비이성적이며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떼를 쓰는 큰 아이들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만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도덕이며 심지어 공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는 첫째, 당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심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의 돈을 당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는 종종 동시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심어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능력은 99%의 사람들의 뇌에 하나의 사상체계를 심어 넣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상인들의 미끼, 즉 짧은 영상, 오락 프로그램, 게임 등에 계속 빠져든다면 그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이 이용당할 뿐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깨어나 더 이상 그렇게 빠져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상황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9% 사람들의 삶의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친구가 많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락처에는 전화번호가 많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대출을 권유하거나 집을 사라고 하거나 배달이거나 음식을 가져다주는 전화입니다. 아니면 짜증나는 스팸 전화이거나 사기 전화입니다. 일은 지루하고 발전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창업할 용기도 자본도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가난하게 누워만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수많은 길을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떤 길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락 프로그램은 다 보았고 드라마도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게임도 지겹습니다. 오직 짧은 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에 의지하여 에너지를 얻고 온라인 쇼핑과 할인 행사로 남은 삶의 감정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매우 공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막연한 불안감, 걱정,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변화할 능력도 없고 떠날 용기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해가 바뀌어도 절망적인 답답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루한 사람들 속에서 40년을 막연하고 무익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의 관념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무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사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묶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고와 인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인간의 사고입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사고 감옥, 자신만의 인식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고 사슬을 끊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1%의 타인의 조언 덕분이고 나머지 99%는 삶의 상처 덕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높이는 것보다 성형수술을 위해 수억 원을 빌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 앞에 바나나와 돈을 놓으면 원숭이는 돈으로 훨씬 많은 바나나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앞에 돈과 인식을 놓으면 대부분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식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행복과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 또한 원숭이와 같아서 항상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것들을 숙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99%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속성을 지닌 채 그 속에 미혹되어 영원히 1%의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신을 명확히 알고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1%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삶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거울을 본다 해도 거울 속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성의 원리라는 물리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부딪히고 반응할 때 비로소 자신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내면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욕망, 야망, 무지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이 무언가를 결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애정을 과시할 때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충분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공감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 내면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우리가 스스로를 참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싫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외부 현상들은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더 저항할수록 불쾌한 경험은 더 오래 지속되고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고 외부 세계와의 갈등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보고 완성하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1%의 특별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용감하고 행동에 단호하며 끈기 있고 자율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외면은 그 어떤 여성보다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빛나고 온화하며 관찰에 예민하고 사고에 섬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능재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미래의 인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99%의 사람들, 즉 평범한 대중입니다. 이들은 매일 짧은 영상을 보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며 가짜 제품을 구매하고 사회의 수동적인 관객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지 사회 자원을 소비하는 자들이며 사회에 대한 유일한 기여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부합하여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본능에 반하는 1%의 사람들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높은 규율을 지니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알고리즘을 꿰뚫어보고 사회의 법칙, 진실과 진리를 파악하여 사회를 이끄는 자들이 됩니다.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인간 본능에 역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며 그 특별한 1%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1%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몇 마디 좋은 말만 해도 5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주면 70%의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몇 마디와 함께 이익을 더해주면 9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활용하여 적시에 말하고 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면 99%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당신의 보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은 나머지 1%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1%에 속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암흑물질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세상의 작동을 제어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중 5%만이 의식적입니다. 나머지 95%의 생각은 잠재의식이 제어합니다. 바로 이 느낄 수 없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빙산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른바 운명이란 96%의 암흑물질이며 95%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으로 우리의 타고난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의식은 나중에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물입니다. 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드, 본능, 자아, 그리고 초자아입니다. 이드 본능은 동물의 속성입니다. 자아는 사회의 속성입니다. 초자아는 고차원적인 공간의 속성입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초자아입니다. 각자의 깊은 곳에는 숨겨진 진정한 자아, 즉 초자아가 존재하며 세상의 평범한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그리고 덕행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에너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경험, 신념, 인식을 저장하며 결정, 견해, 행동, 선택 등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천부적인 재능, 사명, 강점, 통찰력 등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진정한 자아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인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는 매우 뛰어나 보였던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평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어릴 때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의외의 성취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천시, 지리, 인화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화입니다. 신주는 이 말을 완전하게 말했습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며, 인화는 기화만 못하고, 기화는 신주만 못하다. 기화는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신주는 바로 진정한 자아이며 그것은 당신을 내면에서 조용히 도울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당신의 원신이며 항상 당신 곁에서 조용히 함께합니다. 일단 그것을 찾아 그 힘을 활용한다면 모든 일이 신주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천부적 재능이고 둘째는 사명입니다. 천부적 재능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본래 그 분야에서 더 뛰어납니다. 사명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삶에서든 꿈에서든 당신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명과 천부적 재능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통로이며 고차원의 세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타고난 것이므로 우리의 전생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이것들만이 진정한 자아와 고차원적인 공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통로를 열면 우리는 고차원적인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성공을 쉽게 이룰 수 있으며 진정한 자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지는 천부적 재능과 사명이 진정한 자아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삼척 위에 신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명은 바로 진정한 자아이며 당신의 모든 행동을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이즈 토투프라테스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도덕경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의 원신을 찾아야 한다고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인자지초 성본선, 인지성선 이 말을 믿는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행동은 속물적인 것으로 오염되고 순수함은 탐욕에 가려집니다. 그때 인간은 미혹에 빠져 외부의 인정을 찾아 밤낮 없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점차 진정한 자아는 점점 두꺼워지는 먼지에 덮이고 행동 또한 점점 더 방황하게 됩니다. 왕양명은 그것을 인간의 양지, 량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의 원초적인 자아를 다시 찾기 위해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견성, 즉 본성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견성성불, 즉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불성이 있지만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관찰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차원적인 자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본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왜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땅으로부터 미혹의 기술이라는 것을 받거나 영혼을 단단히 가두는 봉인주사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본래 미로이며 이미 설계된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허상, 유혹,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삶은 무수한 선택과 가능성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단지 미혹의 기술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것들은 각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피상적인 가치에 휩쓸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살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며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아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나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은 어떤가? 나의 천부적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표준화된 부품처럼 훈련받아 취미와 재능, 개성이 조금씩 깎여 나가다가 결국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에 휩쓸려 동화되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억압받는 느낌에서 벗어나려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지만 오직 1%만이 실제로 성공합니다. 나머지 99%는 완전히 짓밟힙니다. 당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임금이지만 압박이 큰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만간 지루함 때문에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학기술을 공부했지만 당신의 진정한 열정은 창조하는 것이라면 조만간 당신은 여가 시간을 창조에 할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잘 해내어 원래의 직업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모호함, 불안, 우울감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를 뒤덮어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그물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통제받는다는 느낌은 있지만 누구에게 통제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이 밝혀지면 운명은 바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 그것과 대화라고 화해하면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은 변화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인식을 얻게 되면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인식이 없고 고집스럽게 깨닫지 않으며 보수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을 실제로 막는 것이 능력, 시간, 방법 또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서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 부족, 편견, 부정적인 감정, 편협함, 무지, 그리고 이기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면 그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에게 표를 붙이는 시간입니다. 사회의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는 그 표들을 찢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임무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열정과 염원을 찾아 온 마음을 다해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아서 아무리 구불구불하고 험난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당신과 제가 이 안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삶의 도리를 깨달아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삶의 지혜를 주관하는 1%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